네, 자, 이제 마지막 30회차입니다. 우리가 35회부터 차근차근 3시간짜리, 2시간짜리 강의도 있고, 이제 30회차니까 계속 나왔던 게 반복되는 스타일이거든요. 몇 문제 빼고 나면 딱 보면 정답이 바로 눈에 딱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30회차는 정답 위주로 간단하게 그렇게 해설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실게요. 자, 1번 문제 틀린 것을 찾아라 돼 있고, 1번 소공이다. 그렇죠. 2번도 소공이다. 맞겠죠? 자, 3번에 보시면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의뢰한 거래 당사자, 무등록 중개업자하고 공범으로 처벌되는데 이건 X입니다. 판례가. 불법 불악하는 3년 3절 처벌되는데 의뢰했다는 이유로 공범으로 처벌되지는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3번 X 하시고, 자, 이중소속 안 될 거고, 알선은 중개일 거고, 맞는 말.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자, 2번 문제 갑니다. 이번에 결격 사유, 매입회비와 집집집 쭉 나오죠. 해당되지 않는 자를 찾아라. 이벌33, 이 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아야지 3년간 결격이잖아요. 200만 원은 결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나머지는 다 결격에 들어갑니다. 오케이.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오른쪽 3번. 시험제도. 옳은 것을 찾아라. 자, 시험은 누가 시행하지요? 시도지사. 원칙은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거치지 않아도 된다. X. 자, 자격증 재발급 신청은 누구한테 하는 거죠? 시도지사에게 재발급 신청을 하고, 자격증은 누가 교부합니다? 맨 앞에 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하고요. 자, 시험 못 보는 사람 딱 2사람, 자격 취소 3년, 부정행위 5년. 그래서 부정행위 무효 처분되고 5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요. 4번 정답. 자, 5번 지문. 시험 공고는 2번 납니다. 계략적 공고가 2월 28일까지 나고, 구체적 공고는 시험 시행하기 90일 전까지, 90일 전까지 또 구체적 공고하면 나지요. 자, 2월 28일까지인데, 전년도 12월 31일 하면 틀리는 거지요. 정답은 4번 정답.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중개대상물, 서비스 문제죠. 서비스. 해당되지 않는 거. 미채굴 광물은 국가 거예요. 국유. 국유는 부동산 중개대상이 안 되고, 온천수는 그냥 토지 일부분인 것이지, 별개 부동산이 아니고, 우리는 부동산을 중개하는 것이지, 채권 중개가 아니죠. 점유는 물건 자체도 아닌 거고, 본권도 아니에요. 점유권은. 거래가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흥정 붙일 만한 성격 자체가 아닌 거지요. 정답은 5번 정답. 자, 5번 문제 갑니다. 협회. 옳은 것을 찾으세요. 자, 1번 주의사항. 협회에 나오고 돈 벌려고 하면 무조건 X예요. 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이죠. 비영리 법인. 그래서 비영리 사업으로서 회원간의 상호 부조 돕자를 목적으로 공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영리 사업이다 하면 X. 자, 2번.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지도 감독을 갖고 있는 국장에게 보고하셔야 됩니다. 등록관청이 느닷없이 왜 나옵니까? 그렇죠? 3번 정답. 시험 계속 나오는 건 지부지회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는데 두었다면 신고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부는 C도의사에게 설치했다라고 신고하고, 지회 쪽 아니는 C군 구청장에게 설치했다라고 신고합니다. 3번 정답. 4번. 협회에서 등록 취소나 업무지 처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정보 제공은 협회의 고유 업무에 들어가니까 할 수가 있겠죠? 할 수 없다. X. 자, 정답은 3번 정답. 자, 그 다음 6번 문제 갑니다. 사무소 설치. 틀린 것을 찾으세요. 1번. 시군 구 안에는 무조건 하나예요. 법인도 본점이 있는 구에는 지점이 못 들어가니까 시군 구는 무조건 하나. 지점도 시군 구별로 하나만 들어가죠. 그래서 시군 구에는 무조건 하나. 자, 2번 O. 3번 O. 개인은 개인 사업자 절대로 지점을 둘 수가 없다. 자, 4번 지문.
관할구역 외의 지역의 물건을 중개할 수 없다. X. 자, 개공인은 등록한정 관할하면 시군구잖아요. 그죠? 시군구 바깥에 있는 물건을 중개할 수 없다. 이건 틀립니다. 4번 X. 자, 법인인 개공이다. 업무, 지역, 정부 물건 다.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다. 업무, 지역, 정부 물건 다 중개할 수 있고, 부칙 개공, 복덕방 할아버지다. 그러면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가 아니라 뭐다? 특광도잖아요. 특광도. 특광도 안에 것만 중개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군구 바깥은 못한다. 그냥 틀려요. 4번 X. 자, 5번 O. 그렇죠? 지점 둘 수 있는 것은 법인이다 하는 거.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럼 7번 문제 갈게요. 인장. 틀린 것을 찾아라. 2번만 보실까요? 2번. 소공이가 등록하지 아니한 막도장을 찍었습니다. 소공의 인장 위반은 업무정지 아니라 뭐다? 소공은 자격정지가 될 거고, 자격정지는 누가 때려요? 도지사가 때릴 거고, 몇 개월 범위 내에서 때립니까? 6개월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 할 수 있다. 이래 되겠죠? 그러니까 2번은 뭐 싹 다 틀렸습니다. 아주 그냥 틀렸어요. 오케이. 할 수도, 그때 할 수도 있고, 인장 변경은 7일. 그래서 2번 X. 8번 보겠습니다. 자, 8번은 이제 고용인 직원 이야기입니다. 1번, 모든 행위 아니라 업무상행위. 그렇죠. 그를 고용한 개공행위로 간주 본다. 자, 그럼 2번 지문. 직원을 열받아 잘랐어요. 왜 잘랐냐? 종료. 열받아 잘랐지. 일을 안 하니까. 그래서 14일 내에 종료 신고한다. 틀렸죠? 며칠? 10일. 열흘 내에 종료 신고.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틀렸습니다. 둘 다 연대 책임질 거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사무소 벽에다가 소공자해증도 원본으로 벽에 거는 거고, 고용전자, 고용신고, 전자문서 가능하죠. 고용전자, 재변전자, 재개나 변경도 전자문서, 고용신고, 전자문서, 인장전자, 인장등록도 전자문서, 보정전자, 보정설정 신고할 때 전자문서 가능하죠. 자, 그래서 틀린 것은 2번 X.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갑니다. 다 쉬운 문제들입니다. 9번 문제. 법인이 할 수 있는 거, 아우, 지겹다, 그죠? 14조문만 할 수 있어요. 쓰기도 민망해요, 그죠? 중, 관상, 기분, 경격. 자, 주택의 분양대행, 상담, 다른 개공대상, 기법, 정보 제공, 용역의 알선은 가능하겠습니다. 정답은 5번, 14조 이야기. 자, 이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10번 문제 갑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이것도 지겹다, 그죠? 4가지 기본 정책심의 의결합니다. 국토부에 둘 수 있고, 국토부 제1차관, 1차관이 위원장이고, 포함해서 7, 11 편의점에 다 모이는 거고요. 자, 제척사유의 당친연대, 안건 당사자하고 의견하는 위원이 서로 연대가 돼 있다. 그렇죠? 그때는 제척돼 있죠. 자, 위원이 안건의 연구, 용역, 감정, 정은, 진술, 자문 조사 등을 이미 했죠. 그럼 이미 선입견 갖고 있지요. 당의 의결에서 뭐가 된다? 제척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위원장이 부대견세로 직무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없잖아요. 누가 직무 대행한다? 그렇죠. 미더덕 아니고 미지직. 맞습니다. 미리 지명해둔 위원이 직무를 대행을 하게 됩니다. 미지직 위원. 그래서 부위원장 X. 자, 5번.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거. 맞는 말. 틀린 것 4번 X. 자, 11번 문제. 아주 기본되는 문제입니다. 광고할 때 표기할 거. 광고 실명제. 개공의 성명을 광고물에 표기하고, 그죠? 사무소 실명제, 소연, 명칭, 등록번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죠? 소재지, 연락처, 다음 명칭, 등록번호, 소연, 명칭, 등록번호, 개공의 성명, 소공의 이름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써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보존의 이름은 절대로 쓰면 안 되는 거고 소공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써야 될 의무는 없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뭘로 잡으셔야 된다? 4번으로 정답을 잡으셔야 됩니다.
나이스. 자, 12번 문제. 확인 설명 의무입니다. 옳은 것을 찾으세요. 자, 우리 개공 이것도 시험에 심심하게 나오죠. 성관주의음을 진다는 거. 자기재산과 동일한 정도의 주임을 진다. 이거 한 번은 나올 것 같아. 자기재산과 동일한 정도의 주임을 진다 하면 X.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을 진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확인해서 설명할 의무가 있다. 1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2번. 공동중개하면 한 명만 서명 날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해줘. 공동으로 서명 점 날리는 및 날리는 얘기하니까 공동으로 서명 및 날리는 할 거고, 완성되기 전에 물건 설명하는 것이지 완성된 후에 물건 설명하면 바보 되는 거예요. 바보. 완성되기 전에 설명. 자, 보조님은 설명 안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보관한다면 몇 년 개별 보관? 3년 보관이겠죠. 그죠? 원본이든 사본이든 전자문서든 3년 보관합니다. 개별 보관할 때에. 그래서 5년 했으니까 X. 자, 1번 정답.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갑니다. 거래정보망 지정, 또 지정 치유 사유, 지정 요건 이런 것들이 출제 포인트가 될 겁니다. 틀린 걸 찾아라.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고, 부가통신 사업자이 될 것이고, 석 달 내에 운영진을 정해서 국장에 승인 받을 거고, 위반시 지정 치유 사유. 그죠? 변경할 때도 승인. 차별적으로 정보 공개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거래정보 사업자는 회원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공개를 해야 되고,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했다면 지정 취소 사유이면서 형벌이 있어요. 1년 1천 사유. 오케이. 그래서 5번 X. 자, 14번 갈게요. 금지 행위. 33조 얘기죠. 거금 매친 1년 1천. 정직 쌍투 씻기야 3,3천. 턱턱턱 꽝꽝 3,3천. 자, 1번 지문요. 법인인 경우에 사원이 이거죠. 사무소에서 하시면 안 되죠. 중개대상물 매매를 어불항성 금지되는데 되지 않는다. X. 중개대상물 매매업 금지됩니다. 1년 1천. 자, 2번. 쌍방을 대리를 받으면 안 되죠. 쌍방 의뢰는 괜찮은데 위임장 통해서 계약체를 대리권까지 받으면 안 되죠. 쌍방 대리 처벌됩니다. 금지됩니다. 3년 3천. 중개인과 직접 거래 처벌되겠죠. 직거래 3년 3천. 금지된다 했으니까 3번 정답. 자, 4번 직거래 처벌됩니다. 사무소에서는 누구라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금지됩니다. 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막말입니까? 보조님도 사무소 계신 분이니까 직거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금지되는데 되지 않는다. X. 3년 3천. 정답은 3번 정답. 자, 15번 갑니다. 휴폐업 한 문제 나올 텐데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맞추셔야 돼요. 틀린 것을 찾아라. 돼 있고 1번입니다. 1번 지문. 휴폐업 신고 서식에 종별, 휴폐업할 수 있는 개공, 종별은 세 종류겠지 뭐 당연히. 법인 개공, 운영 개공, 부치 개공. 자, 그 다음에 폐업할 때요. 폐업 신고 쓸 때 폐업 기간은 없어요. 휴업 신고할 때 휴업 기간이 있어요. 3개월 초가 6개월 초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휴업 기간은 기재하는 칸이 있을 텐데 폐업 기간은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너 몇 년 폐업할래? 이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폐업 기간 적는다 하면 틀려요. 2번 X. 자, 3번. 미리 신고, 그렇죠?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지 미리 신고하시고 등록을 했으면 일을 하면 되는데 등록하고 처음부터 일을 안 하려면 석 달이 넘는 일을 안 하려면 3개월이 초는 휴업이 되니까 미리 뭐를 해야 된다? 휴업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폐업하면 간판 철거하고, 그죠? 취약은 부득이니까 6개월 초과하는 휴업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오케이, 발이. 자, 그 다음 16번으로 갑니다. 에스크로 제도. 예치제도입니다. 대금을 주지 말고 안전한 곳에다가 맡겨놓자. 예치시키자. 라고 예치를 권고할 수 있고, 대금을 다 예치할 수 있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예치할 수가 있고, 자, 포인트가 예치 명의자지요. 누구 이름으로 예치할 수 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이름. 중언체, 보신정보. 지겹도록 시험에 나왔고 우리도 계속 반복하고 있죠. 주거은체하는 사람을 보신탕보에 살리는 것을 정언하는 자.
중개업자, 은행, 채신관서, 보험회사, 신탁업자, 전문회사, 에스크로우, 전문회사, 공제사업자. 자, 그래서 공제사업자 명의로 예치하자라고 권고할 수가 있지요. 할 수 없다 했으니까 4번 틀렸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계공 명의로 예치할 수 있고, 계공은 자기 재산과 분리해서 별도로 관리해야 되고,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는 함부로 인출해서는 안 될 거고, 위반 시에는 업무 정지 대상이 될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 X. 자, 그 다음에 17번 갑니다. 17번. 전속 중개계약에서 공개할 사항. 전속에서 공개할 사항입니다. 무엇을 공개해야 되느냐? 기권 공법하시면 수백일도 거지됩니다. 그 얘기인데, 자, 거래 당사자의 인적 사항은 각각의 인적 사항은 절대로 권리자의 각각 인적 사항 절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 공개해서는 안 된다. 자, 환경 조건은 수백일도 거지됩니다. 공개해야 되는 거고, 공시지가는 임대차 물건일 때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잖아요. 자, 물건이 지금 임대차 물건이잖아요. 임대차 물건은 임차인 세입자가 꽁으로 시행하는 게 궁금해하지 않아요. 공시지가 궁금해하지 않아. 그래서 이거는 공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공개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죠? 정답은 1번의 리얼. 나이스. 자, 그 다음에 18번 가봅니다. 일반 중개 계약서에 기재할 것을 모두 골라라 돼 있는데, 자, 매수가 포인트가 됩니다. 권리를 취득하는 자, 취득용을 적겠죠. 그죠? 그래서 뭐 이제 왼쪽 페이지 다 적고 오른쪽 페이지 적는데, 오른쪽은 이전용 아니고 취득용에다가 적을 텐데, 취득용은 어떤 말이 들어간다? 희망이란 말이 들어가죠. 4가지 희망사항. 희망 물건의 종류, 가격, 지역, 조건. 요거 다 적고, 뒷면은 위에 안 적고 밑에만 적습니다. 그죠? 희망. 좋은 것 좀 알아봐 주세요. 희망 지역, 희망 가격 기재할 거고, 소유자가 누구다, 등기명이 누구다, 그래서 내 거니까 팔아주세요, 내 거예요, 이전용에다 적을 거고, 리얼의 물건의 공법상 이용 용도 지역도 이전용에 적을 거예요. 이전용에. 그래서 취득용에는 니은하고 디귿. 정답은 3번이 나올 거예요. 나이스. 땡큐. 자, 그 다음에 19번 갈까요? 19번도 함정은 하나가 있었습니다. 19번에. 자, 문제 자체가 법령상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수수료 납방을 못 올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자체 조례. 그래서 돈 내는 경우 시험 볼 때 원서비, 자격증 받은 거 재발급 받을 때 돈 내야 돼요. 그죠? 원서비 내고, 자격증 재발급 돈 내고, 그 다음에 등록 신청할 때 돈 내고, 등록증 재발급 신청할 때 돈 내고, 분사무 신청할 때 돈 내고, 신고하기 위해서 재발급 돈 내는 거 맞는데, 조례에 따른 것을 찾아라 했으니까 니은을 빼야 된다는 거. 니은의 국토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할 때는 원서비를 누가 결정한다?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니은 하나를 빼야 돼요. 정답은 3번 정답. 나이스. 자, 20번 갑니다. 절대적 등록 사유가 아닌 거. 절등치 찾아라. 그 말이지. 아닌 걸 찾아라. 그 말이에요. 절등치. 죽었다. 절등치. 정지 중인 애한테 일을 시켰다. 절등치. 부정등록 시험 100%의 절등치. 형벌은 3년 3천. 파산소하고 복권제재다. 결격이죠. 결격은 뭐다? 절등치. 이거 시험 100%, 이중사무소도 100%의 이중 사무소, 임시 시설, 절등치, 상등치, 상등치. 형벌은 1년 1천. 자, 그래서 절등치 아닌 거 정답은 5번. 5번 정답. 틀리시면 안 됩니다. 21번 갈게요. 오른쪽 21번. 협회 설립 절차 중요하지요. 숫자까지 싹 다. 그래서 협회 하나 만들자. 우리 단체 하나 만들자. 발기인들이 모이셔서 이제 발기인 조합을 만들어서 발기인들이 정관 작성하지요. 정관 작성. 발기인 몇 명 이상, 3글자, 300명 이상. 자, 우리 뜻에 동참할 분을 모여라. 창립총회합니다. 부부 동반 600명. 600명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가결이 되면 국장 찾아가서 설립의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플러스 설립에 등기를 함으로써 협회가 성립되는데, 창립총회 1, 2 차차차 1, 2
차차차 서울에서 100명 이상의 회원들이 와야 되고 나머지 고안시도 각각 20명 이상이 골고루 오셔야 됩니다. 그죠? 완투 차차차. 자, 정답은 4번 나옵니다. 그래서 협회 설립의 절차, 숫자까지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 2번 갑니다. 밑에 자격 정지 사유, 금리빨 2개, 서서 확인 그 얘기잖아요. 소고기 자격 정지, 금리빨 2개, 부가기준 6개월, 서서 확인, 부가기준 3개월이 되는데 이게 다 자격 정지 사유입니다. 근데 1번은 그냥 서비스 지문 같아요. 동일한 계약서, 부합되는, 진실에 부합되는 계약서를 4통을 써줬다.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잘했죠, 뭐. 그렇죠. 진정한 계약서를 의뢰인이 요구해가지고 4통을 써달라 했으면 그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서로 다른 이중 계약서를 썼다면 자격정지, 부하기준 6개월 되겠죠. 이중 계약서 아니라 진정한 계약서를 4통 썼다. 잘한 거예요. 왜 4통? 고객님 왜 진정한 계약서 왜 4통이 필요합니까? 복사해서 3통 드리고 원본 드리고 왜 필요합니까? 한 통은요 제가 갖고 있고 한 통은요 우리 회사에다 지원 받았거든요. 그래서 회사에다 한 통 줘야 되고 또 한 통은 우리 저기 우리 친가에 어머니 또 돈 좀 보탰으니까 거기도 하나 갖다 주고 한 통 또 저쪽에도 갖다 주고 막 이래. 그래서 4통 써줬다. 뭐 어쩌라고 잘했네. 자, 그래서 이것은 자격정지 처벌하고 관계가 없다는 것. 이윤소속 자격정지. 거짓계약서 자격정지. 설명의무 위반 자격정지. 서명날 위반 다 자격정지. 자, 넘어갑니다. 23번 문제. 자격 취소 옳은 것을 찾아라. 자격 취소. 이 시험 꼭 나옵니다. 이런 것들. 자, 2번 지문 늘 보던 거. 자취생활은 5일이 보통이다. 그래서 자격을 취소하면 5일 내에 보고 통지 싹 다 알려준다는 거. 국장하고 다른 시험에 다 알려준다는 거. 2번 정답. 시험 늘상 나오는 거. 자, 1번 지문요. 자격 취소 처분은 공인의 현 주소지가 할 수,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격 취소는 누가 한다? 취소 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 도지사가 하는 거고. 교부한 시도지사. 3번 지문. 취소는 청문해야 되죠. 청문하지 않아도 자격 취소할 수 있다. 틀렸죠? 취소하기 전에 뭐 한다? 청문해야 돼. 그 다음에 자격 취소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자격 취소는 기속행위니까 자격 취소는 해야 한다. 청문을 거쳐서 해야 한다. 이렇게 하시고. 자격 취소되면 자격증 반납해야죠. 반납은 7일. 반납은 7일인데 누구한테 반납합니까? 산업관리공단이 왜 나옵니까? 그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여기에다가 반납을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분실했다. 그러면 사유서. 신규 발급할 필요 없이 오다가 잊어먹었다. 무엇을 제출하면 된다? 사유서를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24번 문제. 틀린 것을 찾아라. 협회 공제인데 공제 규정 정해야 되겠죠. 그죠? 금융감독원의 국장의 요청이 포인트예요. 국장이 요청했을 때 건강원장도 공제, 회계, 장부 같은 것을 그죠? 조사검사할 수 있고 책임준비금은 함부로 전환할 수 없죠.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시험 많이 나오죠. 공제로 거두는 수익금액 중에서 10% 이상을 적립하는 거고 자, 회계 장부를 다 회원들에게 공시하는데 시험 많이 나옵니다. 1년 회계년도 끝나면 몇 개월 내에? 3개월이죠? 3개월 내에 오프라인에다가 다 공시합니다. 일간신문 또는 협회법에다 공시도 하고 and 그리고 홈페이지 게시판에다가 게시도 하고 그렇습니다. 3개월 내에 6개월 하면 틀렸죠? 5번 X. 늘 나오는 거. 자, 25번 문제 갑니다. 포상금. 중개법의 포상금이 있고 신고법의 포상금이 있는데 25번은 중개법의 포상을 물어봤습니다. 그죠? 중개포상금 건당 50이죠. 50. 150이 웬만이면 건당 50.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또 하나가 기소유했을 때 간첩 맞다고 했을 때 포상금 지급됩니다. 그죠? 그래서 기소유한 경우에 지급되지 않는다. X. 자, 3번 시도 보조가 아니라 국가금고, 국고에서 보조할 수가 있는데 국고 보조가 50% 범위 이내에. 자, 그 다음에 돈을 언제 준다? 등록관청이 돈 주는데 돈 주기로 결정하고 몇 달 내에, 한 달 내에 돈 주는 거예요. 그죠? 4번 정답. 요게 중개법이니까 한 달이죠. 그죠? 신고법이면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달 내에 포상금 지급하고 중개법은 한 달, 결정하고 한 달 내에 돈 주기로 돈 줍니다. 이제 4번 정답.
하나의 사건에 고발장이 여러 개 들어온다. 최초 1등으로 신고 고발한 자에게만 돈 주는 겁니다. 그렇죠? 다 배분한다. X. 정답은 4번. 26번 문제. 과태료 부과 기준에서 정하는 금액이 가장 큰 거. 과태료. 협회. 국장의 개선명령 위반했다. 국장, 협회 나오면 무조건 얼마다? 500.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휴폐재변 신고 안 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록관청 개공. 이전 신고 안 했다. 100만 원 과태료. 등록관청 개공. 등록사 안 붙었다. 100만 원 과태료. 등록관청 개공. 휴폐업 신고 위반 100만 원 과태료. 등록관청이 개공 대상으로 때립니다. 그죠? 등록관청이 누구 대상으로? 개공 대상으로. 자, 요거는 이제 국장이 협회 대상으로 얼마? 500. 그래서 금액이 가장 큰 거. 정답은 1번 정답. 서비스 문제죠. 서비스. 자, 27번 갑니다. 27번에 나카무라 특례법이 나오죠. 그래서 외국인 나카무라가 한국 부동산 함부로 취득하지 마라. 규제를 하겠다는 거죠. 그죠? 원칙은 신고하라. 예외적으로 허가구에서는 허가받아라. 그 말이 되겠습니다. 자, 1번. 국제연합 전문기구가 외국인이요. 법원 경매로 취득했다. 6개월 내에 신고하셔야 되겠죠? 소유권을 취득하고 6개월 내에 신고하고 위반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이번에 주택 임대차 소유권 취득이 아니잖아요. 소유권 취득일 때 신고하라 그랬으니까 취득 신고를 하면 예? 요 취득 신고와 관계없는 거예요. 이거는. 오케이. 주택 임대차 신고를 실거래가 신고로 할 수는 있겠죠. 외국인도 주택 임대차 신고 보증금 6천 초과 월세 30 초과. 자, 이때는 임대차 신고 주택 임대차 신고를 간다면 30일 내에 공동 신고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외국인 특례로 봐도 틀렸고 주택 임대차 신고 제도로 봐도 틀린 거예요. 이거는. 오케이. 자, 3번. 특별자치시장은 외국인이 신고한 신고 사항을 다 모아서 분기 외국인 세 글자니까 석 달치를 모읍니다. 모아서 분기가 끝나면 분기 끝나고 한 달 내에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에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또 한 달 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거든요. 근데 특별자치시장 그랬으니까 이거는 세종시장을 염두에 두고 나온 질문이겠습니다. 세종특별시장은 위에 도지사가 없잖니. 그러니까 분기가 끝나면 한 달 내에 직접 이제 국토부 장관에게 바로 보고하거든요. 바로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아, 그렇구나. 4번.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허가 신청하면 허가 불허가 처분은 며칠 내에 떨어진다. 15일. 15일에 떨어지는 원칙이고 단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며칠 내에 30일 내에 떨어지고 30일 범위 내에서 한 번 연장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자, 외국인 특례상의 허가구역이다. 외국인 전용 허가구역, 군사, 문화, 천년, 야생 생태 거기에서 허가는 며칠 내에 떨어진다. 15일에 떨어진다. 아무 말이 없이 나오면 원칙이니까 15일로 하셔야 되고 예외적으로 이제 군사시설 보호이다. 그러면 30일 내에 허가 불허가 처분되고 30일 범위 내에서 한 번은 연장할 수 있거든요. 30%, 30 이렇게 되는데 아무 말 없이 그냥 30하면 틀렸다 하셔야 돼. 네? 원칙은 며칠이다? 15일 이렇게 돼. 15일. 자, 5번 질문. 판결이니까 계약이 왜 원인이죠? 신고해야 되지.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몇 개월 내에? 6개월 내에 신고해야 돼요. 안 해도 된다. X. 자, 정답은 3번 정답.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은 통과하셔도 돼요. 이거 통과하셔도 되고 그냥 당시에 이제 난이도 조절용으로 그냥 낸 거니까 이거는 그냥 제끼시면 됩니다. 통과하시면 되는데 말의 취지는 뭐냐 하면 불허가 처분을 됐어요. 그죠? 불허가 처분됐다. 허가 신청했는데 불허가 처분됐다. 토지거래 허가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했거든요. 허가 신청을 시군구청에다 신청했는데 이게 불허가 처분됐어요. 땅 주인 열받으니까 그럼 네가 사라 이 자식아. 한 달 내에 구청장에게 야 네가 사. 매수 청구할 수 있잖아요. 매수. 네가 사. 구청장은 네가 사. 그럼 구청장이 그죠? 공시가 기준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이걸 사줄 수도 있는데 구청에서 필요 없다. 그러면 살 사람을 데려올 수도 있거든. 데려올 수 있다. 매수 청구. 네, 그렇죠. 데려올 수 있죠. 그럼 누구를 데려올 수 있느냐? 그만 땅이 필요한 사람. 땅이 필요한 거. 얘가 땅 필요할 것 같고 이 은행은 필요 없잖아.
근데 이건 또 안 들어가 있어. 또 조문에. 석유 캘라고 땅 필요하나? 배하고는 땅하고 관계없지. 관광 땅 필요한 것 같아. 개발하고. 그래서 매수할자 예 세 명 가라바 이렇게 해서 2번 이렇게 정답 처리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다 이거 말고도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사실은 다 못 해요. 못 했는데 본질적으로 땅이 필요한 사람을 매수할자로 불러오겠지. 이제 그런 개념이거든요. 통과하셔도 됩니다. 29번 갑니다. 29번. 이행강제금 시험 많이 나온 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허가받은 목적들 그 땅을 써야 돼. 안 쓰잖아. 이행명령. 그래도 안 쓴다. 이행강제금 때리잖아. 몇 프로까지 때린다? 10%.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 1년에 한 번씩 강제금 때리잖아요. 자, 1번. 군수는 최초의 의무 위반이 있었던 날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때린다. 돼 있는데 이행명령부터 때리잖아. 이행명령. 그래서 이행명령 써라. 석 달 안에 써라. 이행명령 때린 날을 기준해서 요 날로부터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의무 위반 행위가 기준되는 게 아니라 이행명령. 구청에서 써라. 그날 기준으로 석 달 안에 안 쓰면 이행강제금 때린단 말이에요. 누가 기준이다? 구청이 기준돼요. 구청. 위반 행위가 기준되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2번. 의무기한 지난 후에는 쓸 의무가 없잖니. 그러면 강제금 때릴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이 정답이겠죠.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미 부과된 것은 올해 거다, 작년 거다? 작년 거잖아. 작년 거. 예, 작년에 안 썼어. 이행하면 때렸어. 올해 써. 올해는 못 때려. 작년 것은 징수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해야 된다. 3번 정답.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4번. 허가를 받은데 지가 안 쓰고 임대를 쳐버렸어요. 이행강제금 때릴 때 부과기준은 100분의 몇이다? 7%. 임대 쳤으니까 7% 이행강제금입니다. 자, 5번 지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받은 자. 이의를 제기할 때 이행강제금, 강제금 세 글자죠. 14일에 이의 제기 아니라 30일에 이의 제기하고 국장의 이의 제기한 게 아니라 때린 자의 이의 제기해요. 때린 자. 이행강제금 누가 때렸다? 시군, 구청장이 이행강제금 때렸죠. 거기에다가 30일 내에 이의 제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은 쫙 틀렸습니다. 옳은 거 정답은 3번.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30번 갈게요. 신고법에도 간첩 꼬지르면 돈 주죠. 신고법상의 포상금, 꺾어허허 부사무, 거짓신고, 주택임자 거짓신고, 허위신고, 허위해지신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부정허가, 허가받은 목적으로 쓰지 않은 거, 무허가 계약한 거. 자, 1번. 비용은요, 국고로 충당한다. 아니에요. 시군구청이 줍니다. 국고에서 주는 게 아니라 시군구 재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고, 국고 보조는 여기 없습니다. 1편의 공인중개사법의 포상금은 시군구청장이 주는데, 국고에서 50%까지 보조할 수 있죠. 2편은 그냥 순수하게 시군구 재원으로 한다 돼 있습니다. 오케이. 국고 충당 X. 관여 한자가 꼬지르면 돈 안 줍니다. 3번에 익명 돈 안 줍니다. 주었다가 환수하는 게 아니고 아예 주지를 않습니다. 자, 건당 1,500이 나올 수 없죠. 한도가 얼마다? 1,000만 원. 거짓 신고한 거 한도가 1,000만 원이에요. 정답은 5번 되겠죠. 시군구청에다가 돈 달라 해야 된다는 거. 자, 31번 가겠습니다. 31번은 법정지상권 이런 내용이죠. 31번 민법입니다. 민법. X 대지에 Y 건물이 있고 X 대지에 Y 건물이 있더라. 이것이 동일인 소유다. 그래야지 말이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법정지상권 문제 나오죠. 처음에 동일인 소유 있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달라졌을 때 건물을 유지하려면 건물 주인에게 땅 주인이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봐야지 건물 유지할 수 있더라. 그 얘기죠. 자, 기억에 건물에 대한 철거 특약이 없는 경우 Y 건물이 건물로서 요건을 갖췄다면 무허가, 불법 무허가 건물이다 하더라도 공법상의 철거, 공법에 불법 무허가니까 철거 대상이 되죠. 철거되기 전까지는 민법적으로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상의 소유권, 건물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상권도 인정이 되는 겁니다. 법적 지상권 인정이 된다. 건물 철거 혜택이 없을 때 관습법상의 법적 지상권이 인정되는 겁니다. 자, 내리.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이미 되었어요. 이미 지상권이, 건물에 대한 지상권이 성립됐는데, 그죠? 건물이 나중에 더 크게 증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것은 없어지지 않아. 기존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다만 기준은 뭐가 기준이냐? 옛날에 이미 성립됐잖아요, 여기서. 옛날 건물에 대해 성립됐죠? 나중에 증축되었다 하더라도 구건물, 옛날 건물 기준으로 저것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건물 기준으로 인정이 된다. Y 건물 취득 시 Y 건물을 취득을 했다. 을이. 그러면 밑에 깔린 지상권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주된 권리를 취득하면 종된 권리에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지상권 따라오게 되는데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가 물권이 지상권을 포기하고 땅 주인 찾아서 월세 계약을 체결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버려요. 계약을 체결해 적극적으로. 그러면 기존에 지상권 물권을 뭐 한다?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판례. 포기한 것으로 보는데 아니다가 뭐가 아니냐.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로 지급 의무가 없다. X. 법정지상권은 남의 땅을 사용함으로써 건물을 유지하지 않는 게 취지가 돼. 건물 유지. 멀쩡한 건물을 뽀개지 말고 유지하자. 자, 그런데 토지 사용료는 주게 돼 있어요. 지로 지급 의무는 있다는 거. 의무 없다 하면 틀렸죠? 자, 그래서요. 옳은 걸 찾으래요. 옳은 거. 정답은 1번. 1번에 기억하고 니은. 정답은 1번 정답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32번. 정정 신청할 수 있는 거. 이거 외워주시고 시간 나실 때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주전인지 정정할 수 있는 거. 신고했더니 필정이 잘못 나왔다. 또는 신고 잘못해서 잘못 나올 수도 있고 제대로 했지만 잘못 나올 수 있어요. 어쨌거나 잘못 기재된 것은 고쳐달라 할 수 있어요. 그죠? 주전지. 거래 당사자 관련해서는 주소, 전화번호, 다음에 지번 이런 거. 지분. 그 다음에 주전지 개공. 중개한 개공인은 주전선수인지 소상히 전해라. 사무소 제지, 사무소 상호, 전화번호. 그다음 물건에 대해서는요. 주전선수 맞던데요. 그럼 물건은 면 종류. 우동 짬뽕 먹으러 갈 때 같이 가자 그래라. 주전선수냐? 주전선수냐? 맞아요. 개공아 소상히 전해봐라. 주전선수 맞은데요. 축구 끝나고 라면 먹으러 갈 때, 면 종류 먹으러 갈 때 같이 가자 그래라. 대체째, 대찌찌, 면적, 종류, 대지권 비율, 지목, 지분 뭐 이런 것들입니다. 면 종류, 대찌찌. 자, 봐주시는데 여기에 개공 관련해서는 소상히 전해라. 사무소, 소재지, 상호 전화번호죠. 소공의 성명 이런 것을 안 나옵니다. 그래서 2번 X. 자, 동일성 때문에 개공의 성명, 잘못했네. 내가 중요한데, 네가 중요한데, 막 고쳐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33번 갑니다. 자, 33번에 법원은 담보권 실현을 위한 경매사를 경매하는 개시결정을 내렸다. 이미 경매하기로 했다. 그 말이에요. 자, 경매하기로 했습니다. 최저가가 얼마다? 최저가가 1억. 그럼 1억 이상으로 이 물건에 대해서 1억 이상으로 입찰합니다. 그죠? 최소한 1억, 2억, 3억 이런 식으로 입찰해야 되겠죠? 기일입찰을 진행하고 매수 신청하고자 하는 의뢰인 갑에게 계획의 설명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자, 1번에 입찰할 때 보증금 들어가. 입찰할 때 보증금. 보증금은 요 최저가의 10%가 입찰 보증금 들어가잖아요. 계약금 물건의 10%.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니까 얼마다? 1,000만 원이 보증금 봉투에다가 집어넣어서 입찰표와 같이 입찰 봉투에 들어가서 입찰함에 들어갑니다. 입찰함에. 자, 1억 2천에 입찰하려고 할 때 보증금을 1,200만 원을 보증금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요 물건 입찰할 때는 요 물건 값 10%거든요. 요 물건 10%니까 얼마다? 1,000만 원. 1,000만 원을 입찰 보증으로 내는 겁니다. 자, 2번. 1등한 자, 최고가 매수인 1등이요. 두 명이 1등을 했대. 공동 1등. 둘이서 그냥 막 2억을 써가지고 둘 다 공동으로 1등을 했대. 1등이 두 명이래. 그러면 어떻게 한다? 둘만의 결선 투표를 한 번 더 합니다. 둘만의 결선 투표. 모든 사람 다 참여하지 않고 둘만의 그들만의 리그를 해요. 그들만의 추가 입찰합니다. 그들만의 추가 입찰. 자, 그들만 딱 둘이서 추가 입찰할 때는 기존 값보다 높은 값을 써야 돼. 그래서 한 명은 3억. 둘만의 결성전에서 한 명은 3억, 한 명은 4억. 그럼 4억 쓴 자가 물건 가져가는 거예요. 모두 다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들만의 추가 입찰을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
갑이 다른 사람과 동일한 금액으로 최고가 매수 신고를 해서 공동 1등이 됐나 봐요. 다시 입찰할 때 둘만에 그들만 입찰할 때 종전 가격, 옛날 가격 2억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참여할 수가 없어요. 기존보다 더 높은 가격. 당연히 이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써줘야 되겠죠. 높은 가격으로 결선연에서 하나는 3억을 쓰고 하나는 4억을 쓰고 그럼 4억 쓴 애가 물건 가져가는 거고 기존보다 더 높은 가격을 써줘야 됩니다. 자, 4번 1억 5천에 최고가 매수이 있다. 1등이 1억 5천 했나 봐. 최저가가 1억인데 1억 5천에서 1등을 했나 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차순위 신고를 하려면 아깝게 떨어져야 되겠죠. 1등 가격하고 차이가 보증금 있죠. 요 입찰 보증금 1,000만 원보다 차이가 더 적게 나야 돼. 1등이 1억 5천이니까 보증금 1,000만 원, 최저가의 10%, 요보다 차이가 더 적게 나야지. 아깝게 떨어졌다. 아이고, 아깝이. 우란 맛이 흐르는데 당구 칠 때 공이 막 아까 샥 비래. 그래서 요거보다 차이가 적게 나야 돼. 그래서 최고가에서 보증 뺀 금액이 얼마다? 1억 5천에서 1,000만 원 빼면 1억 4천이잖아요. 1억 4천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썼을 때 요거 얘하고 차이가 요거보다 적게 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 아깝다 해서 차순위 신고를 할 수 있어. 그럼 차순위 신고를 했다면 1등 쓴 애가 나중에 돈을 안 내잖아. 돈 안 내면 자기가 차순위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얘가 돈 안 냈을 때 얘가 자기가 쓴 가격대로 돈을 내고 물건 가져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1억 4천을 넘어야 한다. 요거 맞네요. 그죠? 4번 맞는 말. 정답이 되겠어요. 오케이. 5번 질문. 그럼 차순위 신고를 했다면 차순위자는 언제까지 대기하느냐? 1등이 돈 다 낼 때까지 대기를 해요. 그러니까 1등 쓴 애가 대금 지급 기한이 있죠. 법원에서 야, 너 1등 됐구나. 매각 허가해 줄게. 이달 말까지 돈 내라. 한 달 정도 기한을 줘요. 한 달 이내에. 그날까지 얘가 돈을 내면 얘가 가져가는 거고 그날까지 끝까지 기다렸다. 그날까지 제가 돈 안 내면 그때 차주자가 물건 가져가는데 그날까지 기다렸더니 마지막 기한일 마지막 날에 얘가 돈을 내버렸어요. 그러면 차주자는 이제 닭도 튼 게 뒤붕 터다 뽀개 해가지고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죠. 그때는 내었던 이 보증금 당일 냈던 거 돌려받고 이제 끝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5번 질문 갈게요. 5번에 차순위자 신고를 했죠. 그러면 매각기일 종결되면 즉시 보증금 돌려달라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대금을 완납해야 돼. 1등이 최고가 매수인이 뭐 대금을 완납을 하게 되면 얘가 물건 가져가죠. 그럼 더 기다릴 필요가 없어. 그때는 내었던 보증금, 당일 냈던 보증금 돌려달라. 그때 할 수 있습니다. 매각기일 종결. 그날에 바로 돈 달라 하는 게 아니에요. 입찰하는 당일날에 그날 밤에 돈 달라 하는 게 아니고 최고가 매수인이 대금 완납했을 때, 대금 완납했을 때, 완납 시에 그때는 더 기다릴 필요 없죠. 그때는 보증금 돌려달라. 그때 가서 할 수 있다는 거. 얘가 돈 안 냈다 그러면 얘가 뭐 한다? 내었던 보증금 포함해서 나머지 돈 잔대금 내면 돼. 나이스. 자, 그래서 자 정답은요. 옳음을 찾아라. 정답은 4번이 정답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34번 문제 갑니다. 34번에 상가 임대차다. 항상 보시는 게 상가 임대차 보법이 나오면 보증금하고 월세율이 딱 나오잖아요. 보증금 5천에 월차임 100 나오죠. 보증금 월세가 상가 임대차 문제에 딱 나왔다 그러면 환산보증금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환산보증금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이 환산보증금인데 5천 더하기 10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얼마 된다? 1억 5천이죠. 요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9억 원을 초과하느냐 이 안에 항상 보셔야 돼요. 서울 9억 기준으로 해서 9억 초과 되면 소형 상가 아니요. 대형 고가 상가라. 그러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못 받아. 환산보증금이 9억 이하일 때 소형 상가 돼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받습니다. 그죠? 나이스. 자, 엔드 거기에다가 플러스 소액 보증금일 때 그때는 소액 보증금의 일정에 대해서 뭐가 인정된다? 최우선 변경을 인정되는데 소액 보증금을 또 아셔야 돼요. 서울 기준으로 6,500 이하일 때 환산보증금 6,500 이하일 때 속에 들어가서 얼마까지? 유고슬라비아 둘둘 치킨 2,200까지 6,500 이하일 때 속에 들어가서 2,200까지 최우선 변제 경매에서 제일 먼저 요 일정액을 제일 먼저 배당받습니다. 나이스. 자, 그래서 보증금 5천에 월 100이면 1억 5천짜리 상가이구나. 소형 상가니까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는구나. 적용을 받는구나. 오케이. 그런데
소액 보증금은 아니니까 대신에 뭐 하나는 없더라. 최우선 변제권 하나는 없구나. 오케이 바리제이션. 나이스 브라보. 자 1번 질문. 을이요. 월세 200만 원 연체했대요. 상관하면 무조건 몇 기? 3기. 3기의 차임액에 따라서 연체가 되어야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나가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차인은 갱신 요구가 거절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3기 연체. 그럼 월세가 지금 100만 원이니까 3기 연체니까 석 달치 월세 얼마다? 300만 원이죠. 300만 원에 이르도록 연체가 됐을 때 집 상가 주인은 해지 나가라 이 자식아 할 수가 있다는 거. 자, 2번. 깎을 때에는 제한이 없어. 정액 올릴 때에는 1년에 한 번 올릴 수 있어요. 몇 프로? 5%까지. 올리는 것은 제한이 있네. 깎는 건 제한이 없어요. 깎고 1년에 다시 깎을 수가 있습니다. 감액하지 못한다. X. 감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상가 주인이 안 깎아주지 뭘. 안 깎아주지. 야 깎아줬잖아. 1년에 또 깎아달라 그러면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아무리 불경기라도 그렇지. 야 나도 죽겠다. 요즘 다 죽겠습니다. 임대인 입장에 다 죽겠어야죠. 우리 집 아파트 앞에 상가가요. 응? 하루 지나면 비어있고 하루 지나면 비어있고. 자 통과해. 자 어쨌거나 어쨌거나 다시 올게요. 자 왜 갑자기 갔지? 불경기. 한참 힘들죠 서로. 자, 어쨌거나 깎는 것도 자 지금 뭐하다 이렇게 됐죠? 깎는 것은 제한이 없다. 깎는 건 제한이 없다. 올리는 것은 제한이 있는데 깎는 건 제한이 없다. 1년에 다시 감액하지 못한다. X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다.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상가 주인이 현재 잘 안 깎아줘. 어쨌거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소송하셔야 돼. 소송하시면 판사가 결정해줘요. 경제상의 변동이 판사가 다 결정해줘. 오케이 나이스. 자 어쨌거나 세입자는 청구는 할 수 있어요. 무제한으로 깎아달라 할 수가 있다. 자 3번 갑이 21년 4월 1일부터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끝나기 한 달 전까지 이렇게 아무 말이 없어. 그럼 해지가 아니라 묵시적 갱신. 묵시적으로 뭐가 된다? 갱신된 것을 봅니다. 자 4번 지문. 경매 등기되기 전에 인도받고 사무선신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췄죠. 그러면 최우선 변제권이 있느냐? 이제 그 얘기죠. 그렇죠. 선수리보다도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를 얘기합니다. 5천만 원 최우선 변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왜? 6,500 이하일 때 소액이 들어가는데 지금 1억 5천이니까 환산보증 1억 5천이잖아요. 상가는 무조건 순수보증금 기준이 아니라 환산보증 기준. 무조건. 상가는 무조건 환산보증금. 1억 5천이니까 6,500 초과죠. 최우선 변경은 하나가 없어. 최우선 변경 받을 수 있다. X. 요 물건은 최우선 변경은 하나가 없는 겁니다. X. 자, 그러면 남아있는 5번이겠죠? 5번, O가 되겠죠? 5번에 등기도 안 됐고, 사업자 등록도 안 됐고, 대항력을 줄 수가 없어. 사업자 등록을 했거나, 등록을 했거나, 아니면 등기사 등기 뭘 해야 대항력을 줄 텐데, 아무것도 없어. 대항력을 줄 수가 없지. 대항할 수가 없다. 오! 맞는 말이요. 등기도 안 돼 있고, 사업자 등록도 안 돼 있죠? 대항 요건도 못 갖추고, 등기도 안 돼 있잖아. 그럼 대항력 줄 수가 없다. 정답은 5번 정답. 자, 35번 갑니다. 분묘기지권 1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 돼가는데 오케이. 자, 바로 보실게요. 분묘기지권 1번이 틀렸습니다. 95년도 설치되었다. 자, 설치 날짜가 중요한 거예요. 민법상의 분묘기지로 가느냐, 아니면 장사법상의 장사법 기준이냐. 설치한 날짜 기준, 날짜 2001년 기준입니다. 2001년 1월 13일 기준에서 요거 이전에 묘가 설치가 되었죠. 무조건 분묘기지권이에요. 무조건 민법의 분묘기지권, 세상 끝날까지 계속 가는 분묘기지권이고, 요 날 이후에 설치가 되었죠. 그러면 무조건 분묘기지권이 아니라 무조건 뭐다? 장사법이에요. 장사법은 내 땅에 내가 묘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기간 제한받아요. 몇 년? 30년. 한 번 연장 합의 60년. 면적도 제한받아요. 그죠? 면적. 개인 묘지 얼마? 30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고, 이전에는 무조건 분묘기지권입니다. 분묘기지권. 자, 그러면 언제 설치되었대? 1번 지문에 95년도에 설치되었다. 제 태어났던 해네. 95년도. 자,
그러면 2001년도 이전에 설치됐죠. 무조건 분묘기지권이에요. 분묘기지권은 20년 지나면 시효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없다 했으니까 틀렸죠. 1번이 틀렸고요. 암장되었다. 그죠? 인정되지 않죠? 가묘 분묘기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효시도 지로적 의무가 있습니다. 청구시부터. 오케이. 새로운 거는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오케이. 자, 1번 X, 36번 갑니다. 36번에 삼자 간의 등기 명신탁이네요. 그죠? 삼자 간의 등기 명신탁. 자, 갑이 을의 것을 사고 매매 돈을 다 줬어요. 10억 줬다고 가정해 봅니다.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받으면 되는데 등기를 친구를 찾아가서 친구야 내가 뭘 하나 샀는데 네 이름으로 등기 좀 받자. 그래서 둘 사이에 명신탁 약정을 합니다. 얘는 갑은 명의 신탁자고요. 얘는 부탁받아서 이름 빌려주는 명의 수탁자가 되고요. 얘는 매매의 매도인이고 현재 물건의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03분이 김영삼 대통령이 만든 부동산 실명법 03 세 가지 산무효 원칙 있죠. 등기 명의신탁은 산무효 원칙 그대로 다 적용됩니다. 100%. 둘이 했던 약정 무효, 약정에 따른 등기 무효, 등기 무효니까 물건 변동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건 변동 무효. 그래서 등기는 친구한테 넘어갔다 하더라도 물건 변동 자체가 무효니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누가 소유하고 있다? 매도인 을이 여전히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기억. 갑과 병 사이의 이 명의신탁 약정이 탈세 등의 목적이 아닌 한은 유효하다. X. 친구지간에 한 명의신탁은 뭐다? 무효지. 무효. 이게 유효가 되려면 어떤 관계일 때면 유효하다.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일 때만 유효한 거예요. 배종종만 유효하지. 친구는 무효. 자, 니은에 병이 X 부동산을 제3자 정에게 처분했다.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맞지요? 횡령죄는 실무법에서 다 없어져 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에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맞아요. 자, 갑은 을을 상대, 요거 유효하니까 요걸 원인으로 해서 등기 연결할 수가 있어. 자, 다만 등기가 지금 여기 와 있잖아. 이 등기가 지금 여기 있지. 그러니까 등기 연결할 수는 있는데 등기 여기 있지. 요 등기 무효니까 뭐 한다? 말소 지워야 돼. 말소는 소유권에 의한 방해 제거니까 얘는 대위행사입니다. 그죠? 얘는 지금 요 상태 소유자가 아니니까 얘가 소유자잖아요. 소유자의 말소 청구를 대위행사입니다. 대위행사에서 말소 지워서 회복시킨 다음에 이걸 원리로 이전받을 수가 있다는 거. 받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리얼에 병이 얘가 수탁자가 소유치다 틀렸지. 수탁자는 소유치이 안 되고 무효니까 얘가 소유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처분했을 때 받은 돈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얘가 할 수 있지만 여기 지금 처분했다는 말 자체도 없잖아. 그렇죠? 돈은 여기다 줬는데 얘한테 요 상태에서 돈 달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되는 거야. 처분해서 돈 받았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처분했단 말이 없잖아요. X. 자, 그러면 옳은 걸 찾으래요? 틀린 걸 찾으래요? 옳은 걸 찾으래요. 정답은 니은 디귿 3번 나오겠죠? 정답은 3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번 갈게요. 37번은 자, 37번 다 했습니다. 아이고야, 37번입니다. 다 했어요. 37번은 자, 권리를 분석해 보니까 병이 이제 선순위 저당권인데 6월 3일 저당권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인데 요 임차인이 6월 3일 날에 인도받고 확정일자 받고 주민등록 했대요. 전입신고 주민 다 했대. 6월 3일 날. 그러면 대항력은 언제 발생해요? 6월 3일 날 전입신고 했잖아요. 그 다음날 생기죠. 6월 4일 날. 몇 시에 생긴다? 오전 0시. 0시에 대항력 발생하고 확정일자를 3일 받았다 하더라도 대항력이 발생해야지 우선 변제권도 발생하지요. 언제부터? 6월 4일. 대항력 발생되는 시점에서 요 사례는 우선 변제도 발생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병이죠. 병은 후순위 저당권인데, 정이다, 정. 자, 정은 후순위 저당권인데, 후순위 6월 4일. 저당권이니까, 그죠? 등기소 문을 열어야 돼 있지? 몇 시 기준이다? 9시 기준으로 대항도 생기고, 물건으로서 우선 변제권
대항력과 우선변제 생기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순서가, 권리의 순서가 얘가 1등이고 얘가 2등이고 임차인, 그다음에 후순위 정 얘가 3등 요 순서가 됩니다. 나이스. 자, 경매에서 말소 기준 권리가 누가 돼요? 선순위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니까 기준 포함해서 경매에서는 다 소멸되고 없어집니다. 여기서 경매 신청해도 얘가 기준되고 여기서 경매 신청해도 얘가 기준돼요. 그래서 기준 포함해서 다 소멸된다는 거. 자, 1번 볼게요. 정의 건저당을 실행해서 경매가 됩니다. 어른, 낙찰자, 매수인의 낙찰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 X 대항할 수가 없어요. 얘가 신청하든 말소 기준 권리 얘가 돼. 얘 포함해서 다 죽어. 다 소멸됩니다. 임차권 소멸. 그래서 낙찰자에 대항할 수가 없다. 자, 2번. 병 또는 정, 누구든 건저당을 실행해서 경매로 넘어가면 매각으로 인해서 을의 임차권을 소멸한다. 맞아요. 여기서 경매 신청해도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니까 얘 죽고, 여기서 신청해도 당연히 얘 소멸되는 거예요. 임차권은 여기에서는 항상 소멸된다. 2번 정답이 돼요. 자, 3번. 을은 경매 시 배당 요구하면 병과 정보다 우선 변제받는다. 아니지. 얘보다는 먼저 받아. 근데 얘보다는 후순위예요. 그러니까 병보다 요 부분이 틀린 거예요. 정보다는 먼저 받아. 확정자 받았으니까. 우선 변제가 있으니까. 영시. 근데 얘보다는 후순위예요. 후순위. 자, 그래서 정보다는 먼저 받는데 병보다 요 부분이 틀렸다는 거. 자, 4번 지문. 경매로 매각되면 무선변제권 행사로 보증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우선변제권 법원 가서 돈 주세요 그러려면 요 세입자는요 낙찰자에게 집을 먼저 비워줘야 됩니다. 집 먼저 비워주고 경매에서는 누구를 보호한다? 낙찰자 보호거든요. 그래서 경매에서는 낙찰자가 우선 보호됩니다. 낙찰자는 먼저 비워주고 나서 비워줬다는 확인 도장을 받아야지 법원 가서 우선변제 돈 배당해 주세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증은 반환받기 위해서는 법원에다가 인도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넘겨준다? 낙찰자, 매수인 같은 말. 낙찰자, 매수인에게 물건을, 집을 먼저 넘겨주고 나서 법원에 가서 돈 달라 하셔야 돼요. 나이스. 그래서 4번도 X. 5번 지문. X주택에 대해서 을이 세입자가 경매 신청을 해요. 세입자 경매 신청할 때에 별도의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X. 자, 만약에 임차권에 의해서 판결문을 얻어가지고 강제 경매 신청을 했어요. 보증금에 대해서 판결문 받아가지고 강제 경매를 집어넣어요. 나이스. 자, 경매를 신청했다. 경매 신청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경매 팔아가지고 나 보증금 배당을 해주세요.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경매 신청했다는 말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돈 주세요가 포함되어 있어요. 돈 주세요가. 그래서 경매 신청했다면 별도로 배당 요구를 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5번 지금 볼게요. 집행권은 판결을 받아가지고 임차인이 경매 집어넣었어요. 그죠? 경매 신청했죠? 돈 달라는 거잖아요. 별도로 배당료를 또 해야 된다. X. 신청하면 배당료 항소를 봅니다. 자, 그래서 옳은 걸 찾아라. 정답은 임차권은 소멸된다. 2번이 정답 되는 겁니다. 나이스. 요거 1분에 풀기가 쉽지는 않은데 요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시험에서 있잖아요. 지금까지 출제된 걸 쭉 분석해보면 선순위 저당, 중간에 임차권, 후순위 저당 있죠? 경매가 얘가 신청하다 얘가 신청하다 임차권 무조건 죽죠? 요것이 정답 처리가 제일 많이 돼요. 누가 경매 신청 관계없이 저당보다 후순위 임차권은 경매에서 뭐가 된다? 소멸된다. 그래서 요런 스타일 좀 복잡하다 느껴지면 딱 봤을 때 임차권이 저당보다 후순위 임차권은 경매 소멸된다. 이걸 먼저 찾으시면 정답일 확률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잡으시고 이 문구가 없다면 조금 더 이제 문제를 조금 더 보셔야 되고 그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출문제 보면 막 권리분석 복잡하게 경매에서 나왔을 때 임차인이 거기서 죽느냐 사느냐 보통은 이제 소멸된다가 정답이 어쨌거나 선순위 저당권이 있고 저당권 밑에 임차 전입신고하고 확정자 받고 뭐 했다. 저당보다 후순위 경매에서 무조건 죽어. 후순위 저당이 신청해도 얘는 기준보다 후순위가 무조건 죽는다는 거. 요게 정답 처리 제일 많이 되니까 2번 정답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 갈게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하는 거, 아닌 거. 지상권 신고할 필요 없지요? 2번 X. 서비스 문제죠. 넘어갑니다. 39번. 전자계약서 옳은 걸 찾아라. 정답은 4번 이걸랑요. 4번 정답. 전자계약서를 쓰면 매매일 때 자동으로 실거래가 신고 들어가거든요.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요겁니다. 요거. 정답은 4번. 그래서 전자시스템 나오면 정답은 다 그냥 이거예요. 이거. 국토부 장관이 구축운영 국장. 전자인증으로 공인인증서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확정일자 자동 부여되거든요. 신청할 수가 있는 거고. 5번 별도 작성할 필요가 없는 거고. 자, 그 다음에 40번 갑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옳은 것을 찾아라. 아이고 쉬워라. 개공이가 계약서 썼다. 이 거래 당사자가 60일에 신고한다. 바보. 누가? 개공이가, 전문가가 30일에 신고하고, 그죠? 자, 보조님은 신고를 안 갑니다. 소공은 이제 방문 신고에 한해서 신고 제출을 대행할 수 있는 거고. 자, 3번에 지방공사하고 바보하고 직거래하면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신고합니다. 공동신고 X. 자, 4번에 공법은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죠? 확인 설명서는 기재하겠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이 아니죠. 5번 시험 잘 나오죠. 조건. 인계부 실제 없죠. 조건기한 있을 때 조건기한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정답 5번.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회차별 모의고사, 회차별 기출문제, 모의고사식으로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회차별 기출도 보시고, 그 전에 이제 진도별 기출문제집이 있었어요. 진도별. 제 사진 걸려져 있는 거. 핵심 내용 정리되어 있고, 진도별로 차근차근 문제되어 있는 거. 그거 반복해서 보시고, 회차별도 풀어보셔서 실전 감각 키우셔서 실제 시험장 가시면 다 고득점을 합격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나이스 브라보. 감사합니다.